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위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뜻에 시정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각종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의 주요 안건은 조례안 6건, 의견 제시의 건 2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작물 재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조남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석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조남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으로 고생 많으신 산업건설 김충령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2637번 익산시 농작물 재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산시 농작물 재보험료 지원 조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의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5조와 제6조에서는 보험료 지원 대상과 범위에 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지원금의 교부 방법과 보험료의 환수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농작물 재보험료 지원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15%, 추가로 벼는 10%, 벼 이외의 작물은 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작물 재보험료 가입률은 50% 정도이며 벼는 총 면적으로 64% 정도, 벼 이외의 작물은 21.9% 정도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익산시에서 200mm가 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173농가 97.7헥타르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7월 또다시 내린 집중호우로 특별 재난구역으로 선포되었고 피해 규모는 400억 원에 이르렀으며 특히 농작물 피해는 전체 피해 접수건의 95%를 차지했고 피해 규모는 205억 정도입니다. 피해 면적은 벼가 4,100헥타르로 가장 넓고 시설원에는 590헥타르, 비닐하우스는 9,790동으로 전체 재배 농가의 66%에 해당하는 1,209 농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도 기후 이상이 심화할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가 더욱 잦아질 것이며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농작물 재보험료 최대 95%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많은 농가들의 보험을 들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토록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37호 익산시 농작물 재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폭우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재해와 병충해 등으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 권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보조율을 상향 조정하여 농업인 부담 보험료를 줄임과 동시에 자연재해에 사전 대비함으로써 농업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는 등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8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농업재해보험법 제19조 제1항 후단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본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100분의 3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가항력의 자연재해 등으로 생업 기반과 소득에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구제, 보호 시스템을 강화시키고 그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는 등 본 조례 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농가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총 보험료의 10에서 15% 수준이고 농협에서의 추가 지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농가 부담률은 그보다 적은 수준입니다. 이에 실질적인 농가 부담 경감 효과가 크지 않을 우려가 있는 만큼 재정 필요성의 장단점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8월 22일부터 8월 27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료 담당 부서는 미래농악과로부터 8월 30일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접수되었으니 조례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함수 의원님 최근 계속되는 그 기상 이변을 관계로 해가지고 농업 재해 재난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늦게나마도 농가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제정안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이 듭니다. 자, 관련해서 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어차피 그 수정 제안으로서 간담회 때 하기로 하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그 6조의 지원 범위를 보시면요,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사업자로부터 통보받은 보험 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100분의 3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100분의 30을 그 조례로 제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100분의 30을. 예. 왜 그런 건지 타 지자체 조례를 보면 천안의 경우는 이제 100분의 20, 그 이외에는 100분의 50이 평균이고 제일 큰 데는 100분의 75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요. 근데 굳이 우리가 100분의 30을 기준으로 세운 것이 어떤 기준인가요? 일단은 그 예산 범위 내 행정에 또 원활한 부분들도 있고, 만약에 일단 저희가 30%를 줬을 경우 또 그 효과에 지금 현재 원협이나 이 농협들이 이제 지원을 합니다. 익산시가 많이 또 지원해 가지고 혹시라도 농협에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서 지원을 하는데 많이 안 할 또 우려도 또 여러 가지 또 생각을 또 고려했을 때 행정에서 서로 농협과 원협에 대한 부분을 좀 대화가 좀 많이 심도 있게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의원님들의 지금 배부해 드린 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 제가 그냥 익산 원협에서 그 확약서를 제가 받은 이유는, 혹시 우리 익산시가 만약에 이 예산을 지금 현재 변은 10% 더 추가하고 시설원에는 지금 5% 주지 않습니까? 예. 만약 5%를 줬을 때는 원협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한 2억 정도의 더 플러스의 알파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면은 벼가 지금
64% 지금 보험률이 있습니다. 근데 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관할 사람들이 또 있고 종종 땅이나 그다음에 그 소작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보험을 들 수 있는가 없는가냐 우리 전문기관이나 또 뭐 농업 단체들 또 벼에 있는 농민의 뭐 회장님 여러 가지 좀 제가 전화를 검토한 결과 더 이상의 아마 그 추가는 10% 이내에 아마 벼는 끝날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뭐 과수농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보험료가 비싸다 보니까 그 뭐 우리 복숭아, 포도, 뭐 사과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가입률은 좀 좋습니다. 50% 넘으니까요. 시설원회 같은 경우는 작물하고 또 시설원 틀립니다. 그다음에 작물 같은 경우는 지금 34%를 지금 들어 있는데 사실 작물이라 보면은 콩도 될 수 있고 거기에 그냥 수박 노지에다 하는 겁니다. 수박 그다음에 상추 그다음에 토마토는 방울토마토는 안 되고 큰 토마토. 근데 거의 익산시에서는 많이 이렇게 심지 않고 시설원회로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맞고 단지 이제 시설원에 대한 부분들은 63%인데 여기도 좀 소작이 좀 나머지 63%에 대한 가입 부분들은 어느 정도 대규모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작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 부분도 검토를 한 거고 지금 아마 우리 원협에는 95% 이상의 99% 가까이 그 다 보험을 다 들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이 비용 축에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그 예산 범위를 잡았는데 맞지 않습니다. 비용 축에는. 근데 현실상 거의 우리 익산시는 90% 이상의 보험을 가입이 됐다. 나머지 좀 더 증액을 해줬을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 나머지 10%를 좀 더 보험료를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때문에 30% 이내로 했고 그다음에 행정위 우리 시장님께서 농협과 우리 농민들에게 더 가까이 이 조례를 만들었을 더 면밀하게 아마 대화를 나누면서 이 협조를 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내로 한 겁니다. 예. 그저 30%로 한 것이 이제 원협도 조금 전에 확인해서 보니까 시에서 25% 이상 30% 해주면 나머지 농협 자부담으로 100%에서 농가에 전혀 보험료 부담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확인서를 잘 봤고요. 대부분 이제 우리 시설원이랄지 그런 부분이 사실 보험의 작물에 대한 보험이 상당히 이제 금액이 크고 사실 되게 이게 농가들 보면 벼농사 부분이 이제 거의 보험을 농작 보험을 많이 들고 있지만 물론 농협에서도 조합에서도 2.5% 부담액에 중앙에도 2.5에서 5%까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특히 오산농협 같은 경우 보면 이제 전액 5필지까지는 다 이제 지원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이해가 됐고요. 우리 집행부 비용 추계서를 보면요, 1차 년도가 115억이에요. 이거 어떻게 계산이 된 건가요? 산출금과? 지금 비용 추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2년도 지금 22년도 농작물 재해보험 갖다가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최대 보험료를 갖다 30% 지원 시에 지원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서는 그러면 여기 1차 년도 보면 2022년도 대비해서 20% 증가분을 포함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22년도에 50%가 됐기 때문에 70% 했을 경우에 12 부담이 이만큼 든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 번만 요 기존의 농가 면적 50%를 농가 보험료를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50%였었거든 22년도에. 근데 지금 그 앞으로 그러니까 보험료 현재 22년도에 보험료 가입한 게 50% 정도니까 여기에 대한 20%가 증가했을 경우에 12 부담금이 이만큼 든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게 끝나요.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자가 20% 늘었을 때를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는 전체 50%만 전체 금액에서. 가입되는데
이게 이제 지원율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100% 가입률도 100% 올라간다. 감안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예, 예. 그 사항 건기 좀 별도로 좀 제출 좀 예, 해주시기 따로 바랍니다. 좀 보고를 해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다른 질의 뭐 더 말씀을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예, 짧게 부탁합니다. 예. 뭐 우리 원협 같은 경우는요. 지금 거의 원협에서 추계를 했어요. 앞으로 시설원에 대한 부분을 가입 현황을 봤을 때 거의 익산시는 이 예산 범위는 한 10% 이내에서 아마 할 것이다. 예. 그 부분이고 벼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시피 벼는 지금 관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험 드는 부분들 거기에서도 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고 거기서 그냥 뭐 이렇게 그 뭐랄까 선자를 좀 줘서 선자 짓는 그 위탁자가 선자자가 나름대로 또 보험들을 좀 안 들고 그 다음에 또 되게 보면은 이 소작입니다. 크지 않고 근데 개답들 있지 않습니까? 예, 마을 옆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그 재해를 입지 않는 상황에서 그 나머지의 한 30몇 % 정도는 아마 그 기준으로 지금 전문가들이 말씀을 한 거니까 그것을 좀 헤아려 주시고 그래서 비용 추계가 쉽게 나오지 않고요. 사실 지금 그 원협 같은 경우는 5%만 더 주면은 지금 75 그 15%의 그 100%를 봤을 때 75%를 지원을 해줘요. 근데 만약에 지금 확약서 봤을 때 익산시가 벼가 10% 주고 지금 시설원에는 5% 주지 않습니까? 만약 익산시가 5%만 더 준다면은 본인들은 90%까지 지원을 하겠다. 그 부분에는 지금 3.8%가 농가 부담률인데 만약에 저희들이 5%를 더 줬을 때는 농가의 부담률은 1.5%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좀 우리 의원님들께서 절실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예, 예. 잘 알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만 보면 제가 그 우리 조남석 의원님이 뭐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이미 농협에서 우리 농협조합원이 일원도 부담하지 않게끔 보험을 처리를 하는 것도 있어요. 예, 예, 알고 예. 있죠. 지금요? 알고 있죠. 예, 예. 뭐 어떻게 한다고요? 농협이나 예, 예, 이런 예. 곳에서 예, 예. 지원을 해서 예예예. 아까 이 농민이 내는 자부담. 자부담을 예. 영원히 둔 곳도 있어요. 그러니까 농협이 다 대신 내주는. 그거 예, 예.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익산시 말입니다. 예. 익산시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근데 그 잘 아니 확인해. 추후에 30%를 지급했을 경우 100%를 그 지원해 주겠다. 예, 그것을 아니요 그 내용을 우리 벼. 아, 예, 예. 아니 뭐 벼든 뭐 예. 다 다른 거든 아, 예, 예. 예, 예. 벼는 사실 그게 저 위원장님 사실 있으니까 잘 확인해 봐달라. 벼가 사실 추수가 뭐 10월 달, 11월 달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전손 처리할 때는 벼를 심었을 때 모내기를 했을 때 거의 5월 달에 집중 오든 아니면 6월 달에나 이렇게 장마가 옵니다. 그때 그 모든 전손 처리하면은 그게 농가에 그 투자 비용이 너무 나오들 안 해서 다시 재차 다시 심걸랑요. 근데 이 보험의 의미는 없다. 지금 만약에 그것을 한번 제가 보험 처리를 받았을 경우 다음에는 또 10%도 절감, 또 그 다음에도 또 10% 절감해서 큰 이 보험의 그 벼는 효과를 느끼지 예. 못한다. 이런 부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이는 현실도 또 우리 또 행정과 또 우리 농협이나 이는 그 농가들하고 충분한 대화, 그 다음에 또 보험에 드는 그 목적이 있을 때는 그 품목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아마 체계를 해야만 된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예.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과장님 무슨 하실 말씀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농협에서 방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원 사업 조건을 해가지고서는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사업들이 지금 해준 것들이요. 근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시비로 일정 부분 지원을 더 해달라는 것은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작물 재보험료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해준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작물 재보험료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작물 재보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작물 재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 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농정국장 김영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충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바이오 농정국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 농정국 농촌 활력과소가 의안번호 제26315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요원은 농촌 고령인구 삶의 질 향상 및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기존 공적연금을 보완한 농촌지역 노후소득 강화책인 마을자치연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본 조례안은 마을자치연금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으로며 제1조, 제2조에 마을자치연금 지원조례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 제4조에 마을자치연금 사업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8조까지 마을자치연금의 지급 대상, 방법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에서 제11조까지 부정 또는 불법 행위 시 마을자치연금 사업의 중지, 취소, 이에 따른 환수 및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판매 수익금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기재 및 성별영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31호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족 하단입니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고령 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공적연금을 보완한 농촌지역 노후소득 강화책인 마을자치연금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12개조의 본칙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마을자치연금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마을자치연금의 추진 마을별로 통일성 있는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을자치연금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농촌 고령 인구의 노후소득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조례 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경우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관련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국장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좀 이 관련 조문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과장님? 예, 봤습니다. 뭐 별 문제 없습니까? 예, 예, 문제 없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로 해도 더 맞는 것 같으니까. 예, 뭐 또 질의 없으시면 예, 소길령 의원님. 예. 마을 자치연금에 지금 수급 기준이 지금 70세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마을 자치연금 마을을 만드는 데 대해서 가장 애로사항을 한번 들어보니까 사실은 사업의 주체는 이제 젊은 층에서 그래도 조금은 농촌의 그 마을의 젊은 층에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많이 이렇게 좀 만들어 가는데 수급 기준이 70세다 보니까 좀 막상 그 사업을 진행하는 측에 대해서는 이제 수혜가 없어서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마을에서 유치하지 못한다.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 자치연금 마을 지금 시행한 지가 한 6, 7년 아니, 됐죠? 3년 됐습니다. 예. 3년? 예, 예. 2021년도부터 지금 했습니다. 예산 예산에서부터 시작됐죠, 이게. 아니요, 성당포구 성당포구부터 예. 했던가. 성당하고 예산 갖다가 지금 아닙니다. 아닌데 네. 성당이 이번에는 지금 두동마을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세 번째. 세 번째. 예, 세 번째고 예. 성당포구 마을이 1호 마을이. 예산 수혜는 지금 하다가 포기됐고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조금 그 마을에서 적극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70세에서 65세로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움이 많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65세 인구 농촌 인구를 확인해 보니까요 한 36%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70세 이상은 26%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혜택을 보면 좋겠지만은 이제 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그렇다 보면은 65세로 하향시킨다 하면은 이제 재원이 기존에 10만 원인 걸 쓰는데 뭐 7만 원이나 6만 원 이렇게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한 1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수급을 해야 하지 않냐. 그래서 판단해서 저희는 70세로 이렇게 정한 겁니다. 네네. 물론 1인당 어떤 기준에 최소한도로 10만 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도 타당성은 있어 보이는데 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젊은 층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젊은 층에 그리고 65세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 대한민국의 정서상 65세 아직까지는 지금 65세가 이제 노년층으로 이렇게 규명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와서 좀 가급적이면은 이게 10만 원 지급이라는 게 얼마나 큰 연금에 대한 그런 도움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걸 좀 보편화해 주는 것도 마을에서 자치연금 만들기 사업이 더 많이 굉장히 원활하게 좀 확장될 것이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견해를 드립니다. 그 마을에서 수익이 많다든지 그러면은 검토할 사항은 되겠지만은 아직까지는 70세까지 일단 정하고 추후에 또는 그런 사안이 이렇게 필요성이 제기되면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지는 임대 부지는 안 되고 이제 소유 부지에 마을 공동명의로 소유 있습니다. 부지로 예. 한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속개합니다. 정의 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해준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마을자치연금 지원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동물보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 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축성가소관 의안번호 제26325 익산시 동물보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이 2022년 4월 26일 전부 개정되어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법 조항을 정비하고 법제처 자치법기 입법 컨설팅 결과에 의거 동물보호법의 조례에 재개재한 부분 및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기존 29개의 조항에서 13개의 조항으로 전부 개정되었으며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익산시장이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4조에는 익산시 동물복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에는 익산시 동물복지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는 동물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반려견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을 위한 2023년 4월에 법제처를 통해 입법 컨설팅을 실시하고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20일간의 입법 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의 심사와 성별형 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동물보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32호 익산시 동물보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족 하단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에서 유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인 조례입니다. 근본 개정은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및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익산시 동물보호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이 지난 2022년 4월 26일 전부 개정되었으며 2023년 4월 27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상 상위 법령을 재기재한 부분 등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의 경우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관련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 우리 담당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이 그 관련 조문 좀 일부 수정이 있어요. 예. 따라서 그 읽어보셨죠? 예, 읽어봤습니다. 별 문제 없습니까? 예, 현재 지금 그 수정해도 별 문제 없는 거죠? 예, 별 문제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중 조율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동물보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정해준 간담회에서 심의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동물보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동물보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동물보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바이오 농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 농정국장 김영수입니다. 축산가소가 의안번호 제26335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요인은 공공승마장 포니랜드 개정 전 관련 규정 마련을 통해 승마장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1개 조항 정비로 일부 개정하였으며 별표 2에 주중 월 회원과 포니랜드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력으로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전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33호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족 하단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익산시 공공승마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본 개정은 공공승마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중 월 회원을 신설하고 포니랜드 이용료를 규정하는 등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익산시 공공승마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승마 활성화와 함께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킴의 목적이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간 공공승마장을 운영하며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중 월 회원을 신설하고 포니랜드 이용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대 의원입니다. 이걸 주말하고 주중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겠다 하는 취지는 뭐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승마라고 하는 것이 대다수 일반 시민들이 다수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특정인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좀 동의하시죠? 예.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지금 주중에는 평균 21.5명이고 주말에는 32.4명이요. 그렇게 그게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주말에는 50만 원인데 40만 10만 원을 낮춰주면 평일에 그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까? 저희가 추계하기로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지금 하려고 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유도를 제가 하기 위해서 한다. 예, 주중반에 그렇게 지금 신설을 이게 한 겁니다. 크게 늘어나지도 않고 그냥 가격만 깎아주는 그런 현상으로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예.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그분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말에 나오는 사람들을
주말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지금 32명이 좀 많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말이 무리가 가고요. 아니 그러니까 예. 여러 얘기를 예, 하면 안 맞습니다. 되니까 예. 너무 인원이 많다 보니까 말에 무리가 간다 그 예, 말이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분들을 주말 사람들을 좀 평일로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취지가 그거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의원님. 그러면 그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들어봤냐 이거요. 들어보지도 않고 과장의 판단에 내가 이렇게 하니까 그때 싸게 해주면 갈 것이다.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주말에 가시는 분들은 자기가 휴일이고 휴일이기 때문에 가는 거지 돈이 싸니까 주중에 한다? 이건 조금 넌센스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일부 뭐 말을 이제 좋아하고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은 주부들이 타고 그런 경우도 지금 저희가 조사해 본 바로는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예를 들면 그분들한테 뭐 의향은 사실을 물어본 건 아닙니다. 과장님, 이 내용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주말 휴일에는 32명이 오다 보니까 말에 무리가 가니까 이 주말에 오시는 분들한테 의견 조사를 해보니까 좀 저렴하면 나는 평일로 가겠다 이런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든가 그래야지 조례를 개정하든가 그래야지 아무 데이터도 없이 그냥 과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뭔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1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일반 동호인들은 적절한 동호인들은 두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금액이에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얘기를 하셔서 이 금액을 조정을 해야지 그런 저기도 없이 한다는 것은 전 동의할 수가 없어요. 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경진 의원님. 회장님, 조금 전에 그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데 혹시 이게 어떤 계기가 있어서 지금 조례를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저희 나름대로 지금 좀 약간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어떤 이런 민원에 따라서 이 개정을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인가요? 아니면 일단은 조금 전에 그 동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걸 이제 말들이 힘들어하니까 주말 요원이 많고 그러니까 가격을 이용료를 할인해서 그쪽으로 유도하겠다는 그런 뜻이 예,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주말에 예약을 하다 보면은 예약을 못 하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지금 뭐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중에는 그러면 그 이용자들이 많이 없어요? 주말에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사람들이. 주중에는 거의 없고. 예, 현재는 뭐. 그런데 되게 이제 뭐 주중에 이용하시는 분들을 이 대기 직장인들할지 이제 다른 뭐 사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바빠서 못 오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주말 토요일날에 일요일날 이용하시는 분이 많다고 저는 보고요. 과연 이 이용료를 할인한다고 해서 그렇게 의도대로 이용이 주말이 주중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 되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활성화를 한번 더 시켜보려고 지금 그런 차원이거든요. 지금 승마 인구를 좀 더 늘려보겠다 그런 지금 승마할 정도 되면 뭐 월 10만 원 가지고 승마를 하고 않고 그럴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예, 네, 속일령 의원입니다. 속일령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은 뭐 승마 동호인들이나 승마 체험을 즐기고자 싶은 분들이 주말에 좀 익산을 또 방문하는 의지에서 방문하는 사람들도 익산 승마 체험을 위해서 등록하고 뭐 사전 예약하고 오는 것은 사실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 부서에서는 지금 주말에 어떤 승마 체험 예약이 늘다 보니까 주중에 좀 확대를 해보고 싶어갖고 이 좀 승마 체험마을 좀 개선하고 좀 더 많은 사업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그런 일부 개정안을 내신 것 같은데 본의원은 뭐 참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어떠한 뭐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우리가 지금 승마 체험이나 승마 사업들이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방법을 좀 다방면으로 강구해서 결국은 승마사업 자체가 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중 원료원을 신설하게 되면 예. 지금 현재 이제 1인당 마이너스 10만 원이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예상하실 때 전체적으로 월 얼마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는 한번 어느 정도 예상해 보셨나요? 저희가 지금 일평균 이게 신설이 된다고 하면은 38명 정도를 지금 잡고 있거든요. 네네. 지금 말이 지금 11마리 곱하기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한 38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수중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럼 10만 원 적으면은 이게 380만 원 정도 대략 그 정도. 38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예. 그러면 주로 지금 주중에 이용하는 그 분들이 뭐 가정 주부들이 더 많나요? 아니면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 아니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까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지금 주부들? 그러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면은 그분들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겠지만은 새로 이렇게 신규 진입하는 그런 자원도 지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첫째는 주말에 이제 그 예약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에 문제점 시작을 했는데 예약이 힘들어서 그렇고 그것도 있었는데 그다음에 특히 이제 평일에 근무하지 그렇죠. 않는 분들이 주말에 이용. 근데 그분은 어차피 주중에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지금 신규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지금 유입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활성화를 한번 해보려고 좀 주중만을 지금 만들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지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좀 물어볼게요. 그 지금 우리가 아까 말이 11마리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용할 수 있는 말이. 포니 빼고 원래 22마리인데요. 여기서 지금 가용할 수 있는 말이 11마리입니다 지금. 그러면 하루에 이용할 수 있는 숫자가 어느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3.5명 정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요? 한 마리당 3.5명 정도를 그럼 11마리면은 뭐 한 35명, 40명 가까이. 그래서 38명 이 정도 추계가 지금 나온 겁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보면 뭐 주말이나 휴일날에 평균 이용자가 지금 32.4명. 예. 또 주중은 21.5명. 그래서 주중이 지금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요금을 좀 낮춰서라도 좀 늘리려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포니랜드는 새롭게 만들어져서 그 규정을 늘려고 하는 거고. 입장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질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위원님들의 심도 있게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익산 신청사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존경하는 김충령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주시고 저희 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과소관 의원번호 617호 익산 신성사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신청사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20년 선정되어 202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부에 익산 신청사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승인 신청 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익산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청사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2020년 9월 중앙공모를 통해 선정되어 도약하는 신청사 머물고 싶은 남중이라는 비전으로 생활문화 복지 거점으로 공공기능 확충, 신청사 주변 상권 회복, 살만한 정주 환경 마련, 지역 재생 역량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익산 신청사 남부 지역으로 활성화 지역 면적은 16만 490제곱미터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 5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재정보조 사업 150억, 공공기관 투자 사업 1,035억, 지자체 사업 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재정보조 사업으로 생활 속 어울림 플랫폼 조성 사업 등 8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공공기관 투자 사업으로 행복주택 공급 사업과 신청사 건립 지자체 사업으로 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사업 추진 현황은 재정보조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점 시설 중 국민생활관에 신축하는 어울림 플랫폼은 2024년 준공모로 상생협력 상가는 올해 9월 준공 후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한 살고 싶은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주택 주변 골목길 정비 사업을 2021년 완료하였으며 노주택 정비 지원 사업은 신청자가 증가하여 내년까지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사 주변 상권 활성화 사업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조 사업 중 노후주택 정비 사업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노후주택 정비 지원 사업은 지원금 1,000만 원에 자부담 10%로 많은 주민들이 지원 사업을 희망하고 있어 당초 75호에서 80호를 추가하여 총 155호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투자 사업 LH 사업으로 추진되는 익산 남중 행복주택 공급 사업은 LH에서 사업성 등을 검토한 결과 당초 63호에서 180호로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하기로 결정하여 근본에 활성화 계획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금일 익산시의 의견을 청취하여 이후에 공청회를 진행하여 2023년 9월에 조재생 활성화 변경 계획안을 국토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신청사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관련 용역사로 하여금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용역사로 하여금 보국해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용역사 관계자분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익산 신청사 지역 남중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사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이고요. 앞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신청사와 그 국민생활관 사이에 16만 제곱미터 지역에 2020년부터 공모에 선정되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주요 변경사항은 가장 중요한 게 LH에서 추진한 행복주택 사업이 되겠습니다. LH 행복주택 사업은 당초 공모 당시부터 LH에서 63호 기계공고 앞에 63호를 신청하겠다고 사업을 신청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생겼고 LH에서 내부적으로 조율한 끝에 지난달 7월 6일 날 63호에서 180호로 규모를 확대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LH의 변경 사항을 받아서 활성화 계획을 변경 승인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추진 경과는 페이지 5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고요.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페이지 6쪽에 있습니다. 지금 변경 전에 기공구 앞에 1,760제곱미터로 약 60호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업성이 적다. 그리고 이제 작년, 재작년에 인건비와 재료비 이런 게 상승이 많이 돼서 고민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계속 논의를 거쳤고 지난달 7월 6일 날 결정된 도면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모습인데요. 네,
180호로 6,876제곱미터, 5,000제곱미터가 증가가 됐고요. 예산은 350억 정도가 증가가 됐습니다. 예, 이 앞에 보시면 기기공고 앞에 맞은편 부지이고요. 이쪽 정도의 익산성이 있고 여기 아랫부분에 이게 한 블럭인데요. 이 아랫부분에 있는 원룸과 그 세탁소 쪽은 신축 건물에서 지금 빠지고 나머지 부분 이 블록 전체를 180호 규모로 신축을 하겠다라는 LH의 계획이고 이 계획을 저희는 받아서 활성화 계획 변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변경을 진행하는 게 집수리 신청자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그걸 이제 계획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 중에 노후주택 정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처음에 계획은 30호로 진행을 했었는데 남중동 지역에 노후주택이 많다 보니까 신청자가 2022년에 신청받았을 때 75호가 됐고요. 75호 신청자를 반영을 해서 계획 변경을 진행했는데 올해 신청자를 추가로 받았는데 80호가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총 155호가 신청하는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수의 노후주택 신청자가 지금 지원을 했고요. 그 주민들의 집수리 부분이 주민들이 효과를 느끼는 가장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활성화 계획에서도 그럼 그 집수리를 지원을 해주자. 다만 그 예산 부분은 지금 이미 사업이 추진돼서 완료가 된 사업이 2개가 있는데요. 노후주택 주변 골목길 정비 사업이 21년도에 완료가 됐고요. 여성특화 창업스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옆에 있는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 사업도 좀 완료가 됐는데 거기 남는 잔액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잔액 골목길 정비에서 2.6억 원, 여성회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5.4억 원 이렇게 가져오면 8억 원이 되는데요. 80호가 추가 신청했기 때문에 재정 지원이 호당 1,000만 원이고요. 자부담이 111만 원입니다. 그래서 80억 정도가 추가로 8억 정도가 더 추가로 필요한데 그건 골목길 정비 잔액, 여성회관 잔액 이걸 활용해서 집수리를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변경 내용은 사전에 국토부나 도시재생 지원기구 컨설팅 전라북도 도시재생 지원진단 컨설팅을 계속 진행을 했었는데 사전에 다른 지역에서도 집수리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고요. 그걸 반영해 주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뭔가 체감을 느끼는 게 집수리 사업이 가장 좋다라고 국토부도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번 계획 변경에서 80호를 추가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도면을 보시면 여기 있는 노란색 점이 22년도에 집수리 사업 신청했던 75호고요. 23년도에 80호는 이 초록색 점이 되겠습니다. 활성화 지역 전 지역에 골고루 지금 분포해 있는데 주택을 가지신 노후주택, 20년 이상 노후주택 신청자는 다 대상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신청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그 골목길 정비 사업 마무리했던 내용, 전과 후의 모습들입니다. 골목길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잔액을 이번 집수리 사업으로 변경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닥 페이빙 작업과 CCTV, 로고제트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리모델링 했던 사업 내용 그림입니다. 전과 후의 모습인데요. 2층, 3층 공간들 천정과 전기공사 등을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 변경 내용인데요. 12페이지의 마중물 사업 변경 내역인데요. 국토부에서 도시재생 재정 보조를 해주는 걸 마중물 사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중물 사업이 이제 재정 지원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약간의 변경이 자부담 때문에 좀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중요한 건 이제 공공기관 투자 사업에서 LH가 350억 정도를 추가로 더 투자해서 행복주택을 만들겠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 많은 예산 변경이 발생을 했습니다.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인데요. 이건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따라서 그 절차가 있는데 중대한 변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7일 날 공청회를 진행을 할 거고요.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서류를 제출해서 10월 달에 이 사업에 대한 국토부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12일 또는 13일에 국토부 평가, 실타 평가를 받게 될 거고요. 10월 달에. 그리고 그 실타 평가가 통과되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도의 승인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도시재생위원회 위원회 심의를 또 거쳐야 되고요. 그 심의가 끝나면 올 12월 중에 아마 변경고시를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 변경이 진행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17호 익산시 신청사지역 도시재생 활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이나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익산시 신청사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신청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주요 내용은 익산시 남중동 1호내 추진 중인 익산시 신청사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승인 신청 전에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상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타 발전적인 방안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 드리고 과장님 본 안건에 보면 신청사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을 내용을 이제 두 가지를 변경을 했어요. 하나는 이제 남중동 행정복지 주택 행복주택 공급 사업 부분인데 이 변경 사유를 보면 LH의 자체 사업성 분석 결과 공사비가 많이 상승돼 가지고 현재 당초에 80%인가요? 63호. 네, 그걸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수익성이 안 나온다. 그래서 변경을 하겠다. 좀 늘려서 네. 그것까지는 인정이 가고요. 네. 두 번째 재정 보조 사업 중에 또 우주택 정비 지원 사업 규모를 좀 확대하는 부분인데 당초 75세대를 선정했는데 주민 소유가 많아가지고 80%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155호로 확대를 하겠다는 것도 이해를 갑니다만은 지금 저도 여기 자료를 지금 조금 전에 설명 자료를 보니까 지원이 호당 1,000만 원까지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자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얼마나 지원이 되는가 몰랐는데 조금 전에 용역 보고서 할 때 네, 선물하는데 그럼 무조건 호당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수를 하는데 2천만 원이 들었다 그러면 50%에 대해서 1,00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조건 1,000만 원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게 최대 한도가 1,000만 원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게 시설비로 서 있기 때문에 내역을 뽑아 보면은 900만 원도 될 수 있고 800만 원도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에 비해서 90%는 지금 재정 사업비를 하고 네. 10%는 지금 개인 자부담이에요. 네. 이렇게 그런 내용이 보시면 전혀 돼요.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부분에 이 사업에 대해서요.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지원의 최대 한도가 1,000만 원인데 얼마를 했을게요. 사업비에 얼마 정도 최대 얼마에 대한 우리가 최대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이 부분을 시설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만들어 갖고 좀 의원들한테 좀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해가 가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료 덜렁덜렁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 제출하면 의원님들이 다 내용을 잘 모르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실무지에서는 잘 알겠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들까지 자료를 좀 만들어서 이해가 쉽도록 좀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의원님. 한동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도 궁금한 게 지금 여기 보니까 여성 특화 창업 스쿨 조성이 이제 7억 8천이죠?
예, 예. 거기서 지금 5억 4천만 원이 감액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아까 여성회관 뭐 2, 3층 이런 거 리모델링 했나요? 예. 그러면 지금 5억 4천 정도 못한 부분, 안 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그 도시개발과장 유관자입니다. 네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당초에 전면적으로 해서요 네. 리모델링을 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이게 건물이 새로 지어가지고 그 이전 상태에서 리모델링이 돼야 되는데 현재 있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성면이나 창호나 이런 부분적으로 해서 부분적인 리모델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성회관을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면적인 리모델링에서 부분 리모델링으로 조정을 해서 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저는 좀 그래요. 어차피 계획을 했던 것인데 5억 이상 되는 돈을 갖다가 예, 예. 다른 몫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어느 정도 해야지 이것은 거의 지금 5억 얼마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건물이 이번 기회에 새로운 건물로 예.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는데 지금 제가 잠시 말씀을 네네. 드리면요. 지금 여성회관이 모현동에 지금 신축에 당연히 하기 알죠. 때문에 알지만 여기도 예, 똑같이 예, 이제 예. 앞으로도 여성들이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 곳은 신축을 하지만 여기는 여기대로 오히려 더 예, 리모델링하고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예, 예. 지금 자칫하면 예, 예. 그쪽으로 신경을 쓰고 여기를 그냥 이렇게 좀 그냥 방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서 제가 예, 미리 예. 말씀을 드리는 그런 겁니다. 방치 부분이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호나 도색이나 전반적인 건물 관리에 문제가 없는 선에서 또 특히 성면 같은 경우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손을 봐서 정비를 하고 이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신경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5억 4천이 큰 돈이에요, 사실은.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종대 의원입니다. 예, 하나는 공공 행복주택 사업이고 하나는 집수리 사업인데 저도 이제 집수리 사업은 너무나 인기가 좋아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시는데 이 행복주택 지금 원래 63호에서 102억 원을 들여서 63호로 하겠다 했는데 지금 456억을 들여서 180호를 하겠다. 354억이 증액되는 거죠. 예. 그 돈은 어디서? 그 LH에서 전액 투자를 하게 LH에 되었습니다. 전액 투자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래 적은 평수였는데 이제 큰 평수로 가는 것은 이제 아까 같이 수익이 안 나고 또 수요가 없어요. 7평짜리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그런데 평수를 지금 이게 염려가 되는 것이 어떤 문제냐면 결론적으로 9평, 12평, 14평 이게 지금 다 원룸이거든요. 원룸형이요. 이게 185인데 결론적으로 이 LH가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하는 꼴이 돼버렸어요. 지금 사실은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아까 지금 뒤에 얘기한 도시를 좀 골목도 하고 아까 같이 그런 그쪽에 있는 걸 좀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뭐냐면 소형 평수로 해가지고 이렇게 짓다 보니까 기존의 임대업자들 원룸 임대업자들 피해가 막중해요. 이래다 보면 그래서 뭐 지금 의견 청취인데 내가 여기서 뭐 얘기해야 이 평수를 좀 넣어주세요. 이 평수를 좀 큰 걸로 좀 전환해 줬으면 좋겠다. 이 평수가 너무 적다. 예, 의견 청취니까. 그 다음에 그것만 간단하게 내가 하겠습니다. 뭐 제가 여기서 다 한다고 뭐 저기 뜨는 건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기존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가 돼요. 지금 이 원룸 알으면 난리 납니다. 신동 같으면 난리 뒤져버져요. 그냥. 저희가 LH오고요. 한번 절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거에서 그리고 시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이게 지금 수요 조사를 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공무원들도 요즘 그 뭐 9평짜리 이게 숨도 못 쉬는 방에서 누가 살라고 안 씁니다. 자, 과거에는 그렇게 지었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도시재생 사업 중에서 꾸준히 주민하고 화합하고 했던 것이 뭐냐면 주민 한마당 화합 마당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 중단이 됐죠. 예. 그럼 그런 사업은 사업비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가 정상적으로 종식이 돼가지고요. 네. 그런 부분도 주민 역량 강화 사업이나 활력 사업, 특히 소프트웨어 사업도 저희가 조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던 부분을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지금 이 예산이 총 얼마고 얼마 사용을 몇 번 해서 얼마 예, 쓰고 예, 예. 얼마 남아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한번- 어떻게 갖고 있는가? 예. 지금 이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12월 말까지예요? 내년 12월 예, 말까지죠? 내년 12월 말까지. 예. 그렇다면 예. 지금 제가 남중동 거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어요. 예. 주민들이 너무나도 행복해오고 잘해. 예. 우리 도시재생 예. 저기 잘해. 잘하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너무 막 잘하니까 공무원들은 좀 피곤할 거예요. 그래도 나는 주민들이 기뻐하니까 나는 기뻐요.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 그 활성화를 좀 해서 주민들을 화합하고 가는 도시재생이 돼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필요 없는 여기 시청 앞에 이거 지어놓고 아무 의미도 그거 뭐라고 않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 필요 없는 데다가 돈을 낭비했다고 엄청나게 뭐라고 합니다. 이거 한번 계획 한번 예. 주시고 예. 이런 돈을 다 활성화가 다 못 쓰게 생겼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동현 의원님께서 부의장님께 말씀하신 여성특화 창업스쿨 이 부분에 조금 더 리모델링을 해야 우리 익산시가 좋은 겁니다. 이런 것을 참고적으로 했어서 이건 이제 주민화합마다고 다 소비가 된다면 말을 것이 없죠. 예, 그런 계획서를 한번 주시라 이거예요. 예. 잘하던 것을 안 해버리니까 주민들은 얘기를 하고 화합이 뒤로 맞는 것이요. 이것을 좀 한번 그렇게 좀 잘 좀 한번 챙겨주세요. 예, 자료를 지금 뭐 골목 부장한 것부터는 주민들이 너무나 만족감이 많고 또 1차로 헌데를 가보니까 정말로 행복했대. 그리고 너무나 달라졌어요. 주변이. 그래서 저 계장님이야 직원들 참 고생 많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칭찬을 해주고 싶고 앞으로 80호도 정말로 잘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의견 제시는 그거 한 건만 제가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한 건만.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좀 시간 좀 다 절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제시권은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이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시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아까 박종대 의원님이 얘기했던 세대별 면적 확장이 필요하다. 맞죠? 박종대 의원님. 예, 그 의견을 넣어가지고 정리를 해서 그 의견만 첨부해서 그냥 채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기존 임대사업자, 원룸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니까 임대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세대별 면적을 확장해달라. 확대해달라. 예, 그러면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의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해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의를 선포합니다. 정의를 속개합니다. 정의 중 조율된 우리 위원의 의견을 이중선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중선 부위원장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 신청사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 의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 신청사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에 대하여 이중선 부위원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 신청사 지역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은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의원번 61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근무 결정 대상 도시계획 시설은 최초 결정 당시 구 직업훈련 기본법에 따른 1위 직업훈련원으로 결정된 이후 2006년 한국폴리텍대학으로 통합되어 운영 중입니다. 현재 한국폴리텍대학은 국민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으로서 다기능 기술자 과정 및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대학의 전문학사 학위와 같은 수준의 산업학사 학위를 수염에 따라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8조 제3호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시설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한국폴리텍대학 익산 캠퍼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기존에 결정된 도시관리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 학교, 대학 및 세부시설 조정계획을 수립하고자 익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 3호에 따라 익산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 범위는 익산시 어양동 16번지 일원으로서 47,373제곱미터이고 사업비는 173억 8천만 원으로 민간 자본으로 100% 투입되며 사업 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BTL 사업을 통해 노화된 기숙사 및 식당을 이전 신축하고자 하며 그중 기숙사 신축 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4,195제곱미터로서 사생실 76실 및 각 층별 열람실, 휴게실 등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복지관은 지상 2층에 연면적 3,258.46제곱미터이며 규모는 학생 식당 및 교직원 식당, 다목적 식당, 체력 단련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존 부지는 주차장, 공원 용지로 조성할 계획이며 나머지 부분은 존치 건물은 현행대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행정사항을 말씀드리면 2022년 3월 가업 착수 이후 2023년 6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입안을 통해 주민 의견 청취, 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023년 10월에 익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자문 및 전라북도 도시계획 관리계획 변경 신청, 11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익산 폴리텍대학 익산 캠퍼스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61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쪽 하단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시장은 도시관리 계획을 위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 계획 결정 변경안을 위반함에 있어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입니다. 의견을 제시할 주요 내용은 익산시 어양동 16번지 일원에 한국폴리텍대학 익산 캠퍼스에 대하여 대학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기존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을 폐지하고 도시계획시설, 학교, 대학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필요성 및 타당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위반 전에 사전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 및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밖에 발전적인 방안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견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구 의원님. 지금
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그 의견 제시 건은 2019년도에 이제 공유재산 사용해서 승인을 익산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BTL 사업으로 한국폴리텍을 익산 캠퍼스를 하겠다라는 취지하에 공유재산을 취득했단 말이에요. 공유재산 좀 변경을 했어요. 근데 그 지금 2019년부터 지금까지 그 길이 얼마 많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는 그 뭐 하려고 지금 이 한국폴리텍에서 진행이 돼 있었어요? 네, 도시개발과장 유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한국폴리텍 대학 관계자 분이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공유재산을 저 앞으로 나오셔서 공유재산을 변경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를 해서 2019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이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23년도예요. 그럼 그 동안에는 뭐 했어요, 여기는? 한국폴리텍대학교 행정처의 김종민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그 2019년도에 저희가 그 익산시로부터 그 익산시 토지를 사용한다는 토지 사용 허가를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도 동의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요 사업이 2021년도 BTL 사업인데요. 그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 시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해 달라고 해서 그 이후에 그 사업이 이제 토지 사용 허가가 나고 나서 용역을 실시해서 그 용역이 타당성이 있어서 이번 해부터 이제 건축을 신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토지가 지금 도시개발 계획상 대학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학으로 하고 내년에 지금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이 부지가 대학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때 당시는 지금 설명한 내용에 의해서 즉시 그것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변경을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 진행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 사업에 내부적으로 공모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해 줄 수 있도록 허락을 승인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공유재산 변경안만 넣으면은 그 설립을 할 수 있다. 이게 신규 설치를 이게 노동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취지하에 이 공유재산을 변경을 요청을 했었거든요. 네, 의원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승인하기 위해서 그 절차가 거기에 저희가 사업을 응모하기 위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드린 바이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 실시해서. 그러면 그때 당시 신청했을 때 그 사용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는 변함이 없습니까? 네, 내용은 계속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변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신축할 수 있는 그 건물 내용하고 사용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어떤 부분 말씀해 주신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 공유재산을 변경해달라는 그 접수하던 그 서류하고 지금 신청한 서류하고는 지금 동일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사업 내용은 동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자료 좀 한번 보여주세요. 예, 도시개발과장 유과장입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정리를 해서요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변경이 된 걸로 굉장히 축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축소된 내용을 우리 익산시 의회에다가 분명히 통보를 해주고 연락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맨 부분은 처음 신청할 때 이게 공유재산 변경안을 할 때 그 내용하고 지금 내용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변경된 내용을 의회한테 좀 통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이사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한국폴리대학 익산 캠퍼스 부지가 원래 익산시 땅이었죠. 건물만 캠퍼스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죠. 네, 그렇게 운영되어 있습니다. 익산시 땅이 이제 완전히 거기가 된다 이래서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었어요 그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결도 되고 몇 년째 그랬었는데 그 뒤로 지금 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안 해주면 BTL 사업을 못 온다. 즉시 지금 해줘야 할 수 있다. 이렇게 학교에서는 우리한테 겁을 줬어요. 갖고 이 시에서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몇 년, 19년부터 20, 21, 22, 23, 4년 동안을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거요? 지금까지? 그 말씀하신 연역은 순차적으로 그 사업 추진된 연역을 정리해서 의원님실에 정확히 답변을 하실 때는요, 의회에 나와서 답변하실 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을 하셔야 돼요. 4년 동안을 행정 절차를 했다는 얘기는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죠 지금. 그렇잖아요, 실장님. 아무튼 그거 정확히 주세요. 이게요, 익산시 땅을 지금 다 거기다 사용하도록 해주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땅, 시민들 알으면 뒤집혀요. 몰라서 그렇지. 이걸 정확히 실장님이 와서 답변할 때는 정확히 의회에서 신선한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정확히 하셔야지. 절차를 밟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때 당시에는 BTL 19년에 안 해주면 BTL 못 온다 이렇게까지 저희들한테 겁박을 했어요. 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 19년도 이후에 진행된 일정을 자료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 그러면 이 안건은 그냥 원안 채택하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제시의 건은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안건으로 가부를 전제로 하는 토론 절차는 생략하고 우리 위원의 의견을 정리하여 채택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제시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성도입니다. 교통행정과 서관 의원번호 2644호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1호 및 전라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제3조에서 조례 위임한 사항으로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에 대중교통 요금 할인에 대한 손실보전 규정을 신설하고 2021년 11월 10일 제정된 익산시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수사업자의 보조금 지원사업 항목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시내버스 요금을 할인해주고 그에 대한 손실을 운송사업자에게 보전해 주도록 손실보전 규정을 신설하였고 익산시 택시산업발전지원조례와 중복으로 규정된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사항을 삭제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4년 5월 30일부터 6월 19일까지 입법 애고를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44호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족 하단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걸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본 개정은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으로서 교통약자의 요금 할인에 대한 손실 보전을 추가하고자 하는 등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 시행 규칙 제94조 제3호에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사업으로 학생, 청소년 운임 할인 등 공적 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의 보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정 지원 사업 중 하나로 교통약자의 요금 할인에 대한 손실 보전 항목을 조례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서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요금 할인 대상 범위에 대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2021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과 2022 본예산 심의 시 어린이 및 청소년 요금 할인 손실 보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 있으니 심사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재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재구입니다. 지금 이 개정안 보니까 교통 약자에 대한 여객 운임을 지원해주로 돼 있어요. 그죠? 지금 그렇게 개정을 하죠? 그렇죠. 그 6세부터 18세까지 네. 이게 어린이와 청소년까지만 지금 그 하는데 지금 이 조례는 지금 이제 100원 버스 있죠. 네. 이걸 지금 100원을 받고 지금 나머지 이제 손실은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추진한 조례입니다. 근데 그 전부터 이게 일시적으로 좀씩 해갖고 있었잖아요. 카드에 대한 할인은 있었는데 네. 그 전적으로 이 자체는 없었고 나머지 이제 뭐 노약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교통약자에 대해서 지금 하고는 있는데 이 어린이 이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지금 일부 저는 우리 판단했을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예. 다시 또 추가로 하는가 그런 생각도.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자,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의하겠습니다. 정의를 선포합니다.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도 사업 단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 사업단장 이병도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힘써주시는 김충영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수과소관 의안번호 2634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7년 요금 인상 이후 10년 동안 상수도 요금이 동결되었고 소비자 물가는 꾸준히 상승하는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재정 건전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으며 노후관 교체 등 노후시설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요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초생활 수급자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하여 요금 감면량을 확대하여 요금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2개 개정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25조 별표 이후 업종별 요율표를 2023년
11월 고지분부터 2028년까지 5차에 걸쳐 8.1%씩 인상하도록 하였고, 제37조 별표 5회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요금 감면량을 당초 3제곱미터에서 5제곱미터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그 시행일을 상수도요금 2023년 11월 고지분부터 시행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3년 7월 14일부터 8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시하였으나 이에 따른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행정규제 및 성별 영향평가 심사 결과도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회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문입니다. 의안번호 제2634호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조 하단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입니다. 이 조례는 익산시의 수도요금과 급수 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본 개정은 상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여 노후 상수도 시설을 선제적으로 관리 유지하고자 하는 등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함에 있어 개정 논의의 필요성은 상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익산시는 2007년 이후 지난 16년간 수도요금 인상을 동결해 왔지만 수도요금 현실화율이 2022년 69.6%로 저조한 수준이고 유수율 역시 73.2%로 저조하여 요금 현실화와 유수율 증대를 위한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8년까지 5개년 동안 수도요금 단가의 연차적인 인상으로 요금을 현실화하여 인상된 상수도 요금을 노후된 상수도관을 교체하는 등 시설 투자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향후 노후 시설물의 선제적 유지 관리 및 누수율 감소를 통한 장기적인 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고육과 고물가 등 경제 침체의 국면에서 수도요금 인상은 전체 물가에 미치는 심리적 부담과 함께 서민 가계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단계적 인상의 적용 시점 및 인상 규모 등에 대해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급수 인구 감소에 따른 사용량의 감소, 생산 원가 상승 등에 따라 급수 수익으로 인한 재정 수입 규모는 다시 축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수율 향상 등을 통한 경영 효율화, 경영 개선을 통한 원가 부담 감소, 철저한 경영 합리화 등 지속적인 자구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저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상수도 상하수도 요금이 지금 16년 동안 지금 동결돼 있죠.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빨리 상하수도 요금을 갖다가 인상을 시켜 가지고 여러 가지 깨끗한 물을 할지 그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해달라고 여러 번 요구도 했었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지금 업종별 요율을 8.1% 인상을 폭을 잡았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8.1% 뭐 특별한 뭐 기준이 있는가요? 예, 상수도과장 송방수입니다. 네. 저희가 2000년도에 익산시 공기업 장기 경영 계획 및 요금 현실화를 용역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거기서 지금 그 5년간 8.1% 인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한꺼번에 이것을 요금 인상했을 때는 한 43.7% 이 정도를 일시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시민한테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네. 연차별로 5년간 8.1%로 오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그런 영역 기준에서 40% 인상이 맞다. 네, 8.1%. 그러나 한꺼번에 다 먼저 시민들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걸 나누어서
적용하다 보니까 8.1%가 됐다. 네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물가 그 심의위원이 언제 있었죠? 예, 7월 달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혹시 뭐 특별히 나온 얘기가 있었습니까? 특별하게 나오는 이 요금 인상의 부분에서는 특별히 나온 얘기는 없었고요. 예. 단지 이제 학교에서 조금 그 감면율을 좀 고려 더 해달라.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칙에 이게 23년 11월부터라고 돼 있는데 네네. 이게 24년 1월 고지분부터 하면 안 됩니까? 그 연도를 넘기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그 당초에 그 24년도 1월부터 적용하는 것을 계획을 했었고, 예, 그렇게 한번 저희도 이제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보니까 전기요금 인상이 상당히 좀 많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광역 상수율이 점점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원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11월분부터라도 저희가 그 절차상으로 봤을 때는 올리는 게 좀 합당치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더구나 그 연초에서는 그 정부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부분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시 또 그 행안부나 이쪽에 해보니까 불가피한 경우는 하반기에 인상도 괜찮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11월분부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 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 기간 동안 주요 사업장 방문 및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근본 회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익산시의회 임시위 중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